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를 잘하기 위한 이 내적 그리고 외적 동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게 저번에 제가 말했다시피 이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하다. 이거를 미래에 내가 영어를 잘한다면 무엇을 할까? 상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내가 잘하게 되면 뭘 할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본다든지 그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는데 이게 동기가 이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이게 외적 동기랑 이게 내적 동기로 나눠지는데 이게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이면은 좀 아실 거예요. 이게 내적과 외적 동기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내적 동기는 제 진심으로 올라온 마음. 특히나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막 얘기했다시피 소설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 진심으로 우러나온 마음에 공부를 계속 한다든지 공부가 재밌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또 외적 동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니면 예를 들면 시험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외부적 동기로 인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외적 동기가 바로 행동을 이끌어가기는 되게 좋아요. 특히나 이게 예를 들면 뭘까요? 이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은 보통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점수가 몇 점이고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게 나오잖아요. 외적 동기로 인해서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좋아요. 이게 단기적 보상, 이게 보상이 바로 즉각적이고 내가 이걸 행함으로써 뭐를 얻게 된다는 게 매우 구체적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게 있죠. 이게 보상이 보세요. 이게 보상이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월급이 100만 원 낸다. 아니면 이걸 통과함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교환학생에 통과할 수 있다. 라는 게 너무 이게 명확하고 이게 진짜 명시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험을 통해서 아니면 진급을 통해서 하는 그런 공부법은 되게 되게 잘 나와 있죠.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나와 있고. 다만 근데 이거의 한계점도 분명 존재해요. 이게 시험 공부를 하고 나서 기억이 안 남는 이유가 좀 명확하게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게 심리학적으로 자이가르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시험을 공부하고 나서 그거를 기억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쭉 공부하다가 그 시험이 끝나면은 그 기억이 필요 없다고 무의식적으로 뇌는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공부하기 전부터. 이거는 시험 끝나고 나서는 필요 없는 정보다. 라는 걸 뇌가 의식적으로, 이게 무의식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완결되는 순간, 그전에 정말 공부했던 정보들이 쉽게 휘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자이가르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떠한 시험 제출하기 전에, 예를 들면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내신 시험지를 제출하기 전에 내가 풀지 못했던 미해결된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기억이 또렷하게 나잖아요. 이 21번 24번 이거 내가 알았던 것 같은데 이런 기억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들도 예를 들면 미완결되고 내가 끝내지 못했다는 거를 사람들이 뇌는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내지 못한 그런 정보들을 계속 뇌는 이게 되새기고 끝내고 싶어하는 완결성을 추구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영어 공부를 쭉 하면서 언어 공부를 하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 시험을 끝나고 후에도 계속 해야 한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시험을 끝나고 예를 들면 어떠한 취미가 있다든지 어떠한 계속 후에도 계속 영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를 계속 인지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분명 제가 생각해도 공부하고 나서도 그걸 까먹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이게 망각되는 게 되게 너무 쉽게 망각되거든요. 그쵸. 이게 공부를 좀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정확히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복습한 거, 예를 들면 복습을 해야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공부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복습을 해야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계속 쭉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부하고 나서 예를 들면 단어 이게 몇 천자 되는 단어를 복습하고 나서 이거를 복습을 할 수 있었나라고 좀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끝난 후에 저는 솔직히 토익 예전에 맨 처음에 토익을 공부했을 때 몇 천자 되는 단어집을 샀었는데 시험 전까지는 막 달달달 외웠었죠. 근데 시험 끝난 이후에는 단어집을 본 적이 없어요. 이 구역질 나는 걸 다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하기 싫었던 거를 아무런 목적 없이 다시 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예. 결국에는 그 외적 동기로 해서 시작한 공부에서 내적 동기로 넘어가고, 내적 동기로 넘어간 그 공부하는 것이 습관으로 넘어가는 걸로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이게 그냥 하라 하지 않아도 애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공부가 좋았어요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공부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언어를 공부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꾸준함을 위해서, 정말 꾸준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내적 동기가 필요하고, 또 단기적으로 바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당연히 봤을 때는 그 외적 동기도 필요하고, 이걸 적절히 섞고 그 섞은 그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엔 장기적인 습관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좀 두서가 없었는데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외적 동기, 당연히 시험을 통해서 시험 공부해야죠. 시험 공부해서 공부 점수 잘 받고 승진하고 뭐 이것들 되게 너무 좋아요. 근데 결국 그걸로 끝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뭐 영어 회화도 열심히 해서 뭐 외국 친구들과 놀러도 나가고, 아니면 뭔가 멋진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이게 그 외적 보상으로 인해서, 뭐 외적 동기로 인해서, 외적인 이유로 인해서 뭐 결국에는 뭐 짧게 바짝 공부해봐도 이게 다 까먹어요. 까먹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적 동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 스스로가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정말 특별한 보상이 없더라도 이걸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정말 깊은 내면 속의 그 소리를 들어서 공부를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장단점을 섞는 게 필요해요. 그 장단점을 잘 섞어서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야 되고, 그 습관이 결국에는 영어와 뭐 영어도 그렇고 언어를 잘하게 되는 그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이 환경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보통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뭐 국내에서든 뭐 국외에서든지 영어라든지 언어를 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영어 그 해당 언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일부러 만들더라고요. 그 일부러 만든 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의외로. 결국엔 저도 이게 제가 뭐 영문과를 나오고 뭐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뭐 이거 여차부차 할 걸 떠나서, 결국은 저도 그 영어 오디오북을 듣고 뭐 해외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환경을 제가 일부러 조성을 해서 결국엔 언어적인 실력이 늘었던 케이스거든요. 뭐 당연히 뭐 돈이 많고 뭐 정말 뭐 부잣집이 도련님들이면은 뭐 영어 뭐 가이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해외 유학이라든지 할 수 있지만은,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저희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고통스러우니까 그 동기를 적절히 이용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내면적인 동기와 외면적 동기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순간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의외로 이게 정말 고통스럽지만 하다 보면 오히려 재밌는 순간이 와요. 이게 잘하면 재밌어져요. 진짜로. 재밌는 순간이 오고, 그게 고통스럽죠. 이게 어느 정도 단계가 와도. 습관화가 되고, 그 습관화된 게 내 삶의 일부분처럼 변하게 되는 순간, 이 언어를 배운다는 게 되게 재밌는 과정이 돼요. 네, 정말. 네. 다음번엔 이 환경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볼게요.